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숙지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사인, 코사인 값 열심히 계산해달라. 각 변환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좀 슬프게 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면 사인은 이제 주기가 2파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2파이를 안에다가 이제 2파이 부분을 좀 더하기 해서 딱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각변환이 또 좀 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셋 파이 더하기 했다는 얘기는 3, 4분면 사인 값 3, 4분면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되겠는데, 각변환 부분들 우선 좀 알아보게 되면 이제 4분면 이 형태가 이 부분들은 이제 부호를 좀 결정을 해주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분의 파이 이런 부분들이 n 이렇게 이제 곱하기 되어 있는 이럴 때 이 n 부분들이 이제 홀이냐 짝이냐 해서 좀 나눠지죠. 홀이면 이제 바뀌고 짝이면 그대로다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바뀐다는 얘기는 사인이 코사인 되고 코사인이 사인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2분의 3파이에서 플러스 세타 가게 되면 이제 이건 이제 4, 4분면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2분의 파이 이 부분 이제 홀수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값들이 탁 나왔는데,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라? 곱하기 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에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첫 번째 문제부터 삼각함수 어떻게 좀 해결해 갈 수 있느냐, 각 부분 처리가는 각 변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집중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어집니다. 등차 수열에 대해서 7항, 14항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음수가 될 수 있는지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문제는 등차 수열이니까 빼기를 할 때 14항에서 7항을 이렇게 좀 빼는 이런 결과를 좀 얻으려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항 넘버 차이를 딱 이용하면 7D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결과는 지금 빼기 했으니까 29에서 8을 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9에서 8을 뺐으니까 오호, 그러면 20일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공차가 3이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이제 7항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반항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요, 일반항은 이제 3n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데, 7을 대입했을 때 3, 7이 21인데 8을 되려면 21에서 5, 8을 또 이렇게 빼야 됩니까? 그럼 13 되니까 마이너스 1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일반항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구한 이 부분들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은 3분의 13 이렇게 처리되니까 3, 4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몇 개 항이요? 4개 항까지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음수가 되겠다. 그래서 음수가 되는 항은 4개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알면, 제가 조금 약간 좀 빠르게 푼 그런 문제 형태를 취했는데, 일반항 자체가 a 플러스 n-1d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게 되면, 이곳에다가 대입해서 풀이를 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니까, 제가 좀 살짝 좀 간단한 풀이 좀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이 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과 같은 값을 가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좀 해보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i-5 이렇게 처리되는데, 시그마 5부터 됐으니까 5를 좀 집어넣어야 되죠. 5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 10에다가 그럼 이제 첫 번째 항이 이제 5가 되겠죠. 되겠고, 그 다음 6 대입하면은 당연히 이제 2i 이렇게 됐으니까 20 커지니까 7, 9 이렇게 쭉쭉쭉 가겠고, 그럼 이제 14를 좀 대입해줬을 때 이제 맨 마지막 항인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대입을 해주니까 28에서 5를 좀 빼는 그런 형태니까 23 돼서 마지막 23항 이렇게 처리된 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맞는 이야기 됐고요. 니은은 2j 플러스 3 처리됐고, 시그마 j는 1부터 그럼 이제 1부터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1을 대입해 주니까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되겠고, 또 2씩 커져가는 거니까 7, 9 이렇게 좀 가겠고요. 자, 그렇다면 맨 마지막 10을 좀 집어넣었을 때 23 되는 거니까 마지막 항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바르게 계산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요, 2k 마이너스 2k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2k 마이너스 1 처리가 되어 있고, k 값은 1부터 어디까지 됐습니까? 12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대입을 해주게 되면 1, 3, 5 이렇게 쭉 해가지고 24에 23까지 이렇게 계산해 주는 이런 결과,
근데 이제 뒤쪽에 좀 빼기가 있으니까요. 뭐 2L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게 되는데 시그마 L은 1부터 2까지 그러면 이제 뭐 두 개항 이 두 개항을 좀 없애버리겠다. 그럼 이제 5부터 23까지 합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냥 한 번에 할 걸 그랬습니다. 그죠? 3부터 12까지 이렇게. 어쨌든 5부터 23까지 계산한 거에 맞는 이야기. 이렇게 돼서 기억력 디귿 세 개가 모두 맞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시그마 규칙을 뭐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니까 뭐 시그마 부분들은 뭐 잘 모르겠으면 거기 주어진 일반항에다가 차곡차곡 대입해서 알아보면 얼마든지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이어집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항 1항에 뭐 차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차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2차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 부분에 대해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학습이 되어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합 SN 이렇게 처리됐을 때 2분의 항수, 그 다음에 초항, 그 다음 말항 이렇게들 계산하죠. 자, 근데 이걸 뭐 식으로 쓰게 되면 n에다가 2a 플러스 n-1d 이렇게 좀 우리가 학습을 진행합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들 이제 다른 관점을 좀 해서 좀 살펴보려고 좀 전개해서 좀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2a-dn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암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왜 했느냐? n의 2차식이라는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죠? 사실 뭐 전기 하나가 이곳에서 알아봐도 n의 2차식인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상수항이 없습니다. 상수항 없다. 이런 부분들 좀 알아야 되겠고 정보를 조금 더 얻는다면 2차 계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공차 2분의 d 이렇게 됐으니까 공차가 나온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이제 문제에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SN 이 부분들이 좀 2차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n제곱 플러스 4n 좋은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이 부분들.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계통에서 나오는데 정상적인 등차 수열은 좀 아닌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모든 항에서 S1 이퀄 A1 이런 부분들을 성립하는 거니까요. 주어진 식에 이제 1을 좀 대입해주면 5에서 2 빼서 3에서 이 결과는 좀 따로 이제 구해놔서 우리가 이제 써먹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SN 빼기 SN-1 이런 부분 했을 때 우리가 좀 주의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빼기 해서 계산을 하게 되게 되면 2n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더 처리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분을 좀 항상 써야 된다는 이 부분들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이제 1을 대입했을 때 5가 되니까 3억은 좀 맞지가 않죠. 그죠? 이게 이제 거기까지 이제 맞아 떨어지면 이제 그때 이제 요 부분들을 1이라고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2n 플러스 3 되는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좀 학습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구한 이 부분들이 이제 an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n이 이렇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a9를 구하려면 이곳에 대해 대입해주면 되니까 29, 18 더하기 3 해서 21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이때 이제 뭐 9항에서 1항을 좀 빼서 3을 빼는 거니까 정답은 뭐 18 이렇게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마지막에 산수하는 부분들은 뭐 그냥 시키면 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쪽에서 이제 실수 없이 구해놔야 되는 거니까 등차 수열의 합 이런 특징들 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는데 상수항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초항이 이제 규칙에서 어긋나서 이 녀석은 이제 뭐 우리가 좀 따로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 갖는 특징 먼저 확실하게 좀 학습을 진행해야 자연스럽게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수학자 홍정하의 구지빌에 수록되어 있는 수열에 관한 이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이 갖게 되는 은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갑을, 병정, 무기, 경 7명에게 은을 나눠줬더니 이 순서대로 일정한 차이를 갖는다. 순서대로 일정한 차이를 갖는다. 무슨 뜻이죠? 등차 수열이란 얘기죠. 등차 수열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을 갖는 7개의 항? 그럼 어떻게 되죠? 대칭 구조가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맞나요? A 마이너스 D, A 마이너스 2D, A 마이너스 3D. 와우, 7개요? 오, 엄청난데요? 됐습니다. 갑과 을에게 주어진 은의 양이 100이고 무기 경에게 나눠지는 은의 양이 96이다. 그렇다면 좀 많은 부분들을 뭐 갑이라고 해야 되면 거꾸로 가야 되겠네요. 거꾸로 가면서 이제 갑을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앞에 좀 두 개 열심히 좀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2a 플러스 5d 이렇게 한 부분들이 얼마고 100냥이고 그 다음 제일 작은 부분 무기경 제일 작은 부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3a
그럼 얼마인가? 마이너스 6D가 되나요? 마이너스 6D 이렇게 한 결과가 얼마다? 96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아, 뒤에 식이 이제 3으로 좀 약분이 됩니까? 그러면 A-2D는 이꼴 3이면 어떻게 되냐면 3, 3, 9, 3, 2, 6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연립해야 되는 거니까 뭐, 되죠? 뭐 2배에서 빼기 뭐 이런 형태를 처리해주면 좀 가볍게 계산 가능한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2배 해서 빼기 그러면 9D가 되는 건가요? 2배? 됐죠? 그럼 이제 64에서 빼는 거니까 그러면 36 이렇게 처리됩니까? 됐죠? 그러면 D 값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D 값은 49, 36에서 D가 나오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D 값이 4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A 값은 32에다가 여기서 8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4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정의죠. 값을 병청, A 값을 구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40냐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에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순서대로 일정한 차이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등차수열이다. 라는 이런 판단. 그래서 7개의 항을 놓아야 될 때, 자, 이렇게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대칭 구조가 되게 놓아서 풀이를 진행해야 산수가 좀 이제 효율적으로 된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 등차수열 7개짜리 흔치 않은 문제를 풀은 것 같습니다. 시그마일 때 시그마 값을 구해달라. 뭐 시그마 규칙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 K는 1부터 10까지 처리되어 있는데 3AK-2 제곱 제곱 부분들을 뭐 곧바로 계산하는 연산 규칙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제곱을 해야 되죠. 9AK의 제곱 마이너스 4312AK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9배의 시그마 AK의 제곱 빼기 12배의 시그마 AK 더하기 시그마 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 문제에 주어져 있죠. 1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90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또 9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빼기 9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 9, 18 그러면 이제 10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10개 항이니까 뭐 4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130에서 108을 이렇게 좀 빼는 그런 형태니까 그럼 뭐 22가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간단한 시그마 규칙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좀 조금만 공부해도 뭐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K를 또 다시 해달라, 뭐 시그마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등차 수열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니까 2n-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13579 가는 뭐 홀수의 총합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SN은 조금 빨리 n제곱 이런 형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시그마 2k-1 1부터 n까지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고요. 뭐 2분의 항수의 n-1 곱하기 2 뭐 이런 형태의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해서 일단은 빠르게 n제곱을 좀 구해놔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열심히 구한 이 부분에 대해서 k를 붙여가지고 k 제곱해서 시그마 규칙을 아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이제 시그마 k 제곱의 규칙이니까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는 열심히 11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11, 12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22, 2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약분하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11 곱하기 4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46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곳에 46 이렇게 한 번 더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6 이렇게 계산되는 건가요? 자, 계산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506 됐죠? 자, 이 부분들은 뭐 나온 결과들을 이용하는 거니까 출제자의 의도로 봐서는 이제 일반항을 구하고 그럼 이제 합을 이렇게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시그마에서 나온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서 또 다시 시그마 해달라 뭐 이런 형태로 취지로 좀 낸 것 같습니다. 그죠? 시그마 규칙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좀 학습이 되어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각형 ABCD 두 대각선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이루는 각을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사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해갈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사각형들이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각선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문제의 풀이 키포인트는 이 대각선의 평행선들을 꼭지점처럼 이렇게 긋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 대각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대각선들을 이렇게 그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이루어지겠고 그럼 이제 이 변 길이 자체가 작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럼 넓이들이 이렇게 좀 같아지는 이런 형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평행사변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될 사각형 넓이의 이제 2배가 되는 그런 형태.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변 길이 자체가 지금 6 이렇게 돼 있고 8 이렇게 돼 있고 끼인 각 이런 부분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큰 평행사변형 주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그럼 이제 뚝 잘라서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이제 구해 간다면 이 바로 이 삼각형 넓이가 애초부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사각형 넓이의 2배 되었던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사각형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분의 1 6,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사인 그 다음에 이제 몇 도였죠? 3분의 파이요. 3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해서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곳에서 또 2 생기니까 8 약분 처리해주면 되니까 뭐 12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답이 돼가는 됐죠? 12 루트 3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뭐 맨 처음에 넓이를 구해갈 때 이제 평행선들을 이렇게 구워서 그죠? 구워서 우리가 구해가는 넓이의 2배가 되는 큰 평행사변형 넓이가 우리가 구해가는 사각형 넓이의 2배가 됩니다. 라는 사실 이 부분들을 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제 간단한 삼각형 넓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넓이하고 딱 연결시켜서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 방정식을 열심히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우리를 좀 어렵게 하겠지만 뭐 그래도 큰 틀에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코사인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2분의 루트 3 해서 이런 각도를 좀 찾아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단위원을 좀 선호하는 거니까 단위원을 이렇게 그어서 2분의 루트 3 해서 생기는 이런 각도들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1번 각 하면 1번 각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 2번 각 해주면 여기 2번 각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1번 4분면의 뭐 특수각 형태인 거니까요. 뭐 구해가면 열심히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엔 여기는 6분의 11파 이렇게 되겠고 한 바퀴를 또 삥 더 돌면은 6분의 그럼 12에다 6분의 13을 써야 되는데 16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6분의 13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쭉 각도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구한 이 각도가 x각이 아니라 x 플러스 3분의 파이입니다. 라는 요 사실만 기억을 쫙 해서 연산을 한번 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x는 하고 이제 최종 답을 구해가면 되죠.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부분들은 이제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이 문제는 답이 안 되겠고요. 다음에는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6분의 2를 빼는 거니까 6분의 9파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 다음은 6분의 2를 빼니까 11파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도들 2개가 나오겠고 요건 이제 약분해야 되는데 또 이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합을 구해가서 6분의 그럼 이제 20파이 처리가 됐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약분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3분의 10파이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가로 부분 안쪽에 이렇게 좀 이 어상한 형태 이런 부분 나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이 부분들 이제 덩어리로 좀 생각해서 일단 덩어리 자체가 갖는 값들을 이제 쭉 구하고 다시 한번 더 연산을 좀 이렇게 이양시켜가지고 빼서 이제 최종 답을 좀 구해가고 이때 이제 뭐 음수 생기는 부분들은 이제 주어진 제한 배력을 요때 가서 생각하면 되거든요. 최종 x 값이니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조금 더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삼각 방정식 가로 안쪽이 좀 복잡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렸으니까 뭐 그 방법이 뭐 대단한 거 아니죠. 그 부분 이제 그냥 하나의 문자처럼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후부터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등비 수열에서 4항까지 합, 8항까지 합들이 쫙 주어져 있습니다. 12항까지 합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자 수식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조금 이제 논리에 의한 이런 관계로 좀 풀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좀 더 수월한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주어진 값 계산 이제 4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 앞부분은 이미 좀 4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AR 4제곱, AR 5제곱, AR 6제곱, AR 7제곱 이런 계산 결과가 뭐 4를 가서 빼는 거니까 뭐 100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게 연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잘 살펴보면 R 4제곱을 이렇게 공통 끄집어내면 AR 제곱, AR 세제곱 이런 모양이 되어 있거든요. 와우. 그럼 이 부분들이 위에 있는 합하고 즉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R 4제곱에다가 곱하기 S4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로 좀 계산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S8 이렇게 되는데 S8이라는 부분들은 앞에 부분들이 S4에다가
더하기 R 4제곱의 S4 이렇게 뭐 계산되어 있다 이런 뜻인가요? 자, 이제 이 부분들이 아주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기존 이곳 S4에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서 R 4제곱을 곱하게 했으니까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얘기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자, 등비수열들은 이렇게 이제 덩어리씩 이렇게 이제 합한 이 결과 자체도 뭐가 되겠다? 등비수열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항 넘버 개수님만큼 R 4제곱 이렇게 공비되는 이런 형태 되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뭐 결과도 좀 필요하면 구하면 되죠. 뭐 이 부분들에서 지금 여기 그 부분들이 100이라고 돼 있으니까 4 곱하기 R 4제곱 이 부분들이 뭐 10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R 4제곱은 약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25가 되는 건가요? 25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죠. 25 곱하기 4 해주면은 100이니까 됐습니까? 자, 이런 특징들을 좀 살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S11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이제 S4에다가 R 4제곱 S4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8제곱 S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등비수열 쭉 돼간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S4 공통에다가 1 더하기 R 4제곱 더하기 R 8제곱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4 곱하기 1 더하기 25 25제곱인데요. 625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게 650에다가 651 이렇게 처리되겠고 4를 또 곱하게 되니까 와 숫자는 너무 커지는데요. 되겠고 5, 4, 20, 4, 6, 24, 2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2604 이렇게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합 공식에 의해서 풀이를 진행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등비수열들은 또 덩어리 사이에도 이제 등비수열 관계가 있다. 뭐 등차수열은 또 덩어리 합이 또 등차수열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면 즉 합들 사이의 관계를 좀 논리적으로 좀 알아두면 연산을 하지 않고도 좀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서 보탬이 돼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뭐 간단하게 요거 4개 합 모양하고 그 다음 4개 합 모양 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공통 구집원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처음 4개 부분하고 그 다음 4개 부분 그 다음 또 4개 부분도 역시 뭐 등비수열 형태가 될 거니까 R 4제곱인 등비수열이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살펴가는 이런 과정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 구해가는 부분도 이런 모양 형태로 해서 이렇게 되시죠? 정리해서 풀어간 이런 부분들 눈여겨보시면 제가 이제 뭐 연산식들을 좀 거의 보여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비수열 관계에서 우리가 최종 풀어갈 수 있는 이제 식 형태가 이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합들 사이의 관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학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철저하게 2차 방정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실근이 존재하지 않게 이렇게 하겠다. 실근이 존재 유무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판별식 해야 되겠습니다. 작수가 되어 있으니까 작수 공식을 딱 쓰면 되겠고요. 2가 됐으니까 제곱하면 4 사인 제곱 계수 부분에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처리되는 거 플러스 6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실근이 존재하지 말아라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건가요? 풀어가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됐다면 또 사인을 또 변형시켜야 되는 거겠고 계수는 좀 살짝 약분해서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이 부호를 또 열심히 바꿔야 되겠네요.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플러스 2 마이너스 0보다 크다 이렇게 좀 바꿔가야 되겠죠. 이런 문제 풀이. 자,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건가요? 1, 2에다가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코사인 세타 값이 2보다 크다 이렇게 구해야겠죠. 근데 뭐 코사인 세타 값이 2보다 크다. 원래 2를 넘어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건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런 부분을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실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그어서 작은 부분 이쪽 각도를 도우면 되겠고요. 저는요 단위원 역시 해서 코사인은 x값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여기 작은 부분 여기 각도를 답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부분들이 이제 이 앞에 부분이 각도가 돼가는 거니까 분할이 좀 처리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x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각도가 이쪽 각도가 얼마인가요? 3분의 2파이죠. 3분의 2파이 3분의 3 3분의 4파이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열심히 해서 이제 범위를 구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2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와, 그럼 3분의 8에서 3분의 2를 빼니까 3분의 6, 3분의 6은 이제 2파이에서 답 5번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뭐 각도 부분들에 이렇게 뭐
사인 코사인 있다고 해서 뭐 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쫄 필요 없고요. 2차 식이 이제 뭐 실근이 없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판별식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엔 뭐 이 부분들 뭐 종류가 좀 다르니까 한 종류로 만들고 열심히 이제 인수분해해서 범위 구해가는 거니까 절 뭐죠? 삼각부등식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뭐 전형적인 뭐 패턴의 그런 문제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이를 통해 가면서 경험도 좀 쌓고 자신감도 조금 얻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수열 A에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칙이 성립합니다. AN 플러스 1 이런 부분 이항시켜보면 마이너스 3분의 2 AN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요걸 곱하기 해서 그 다항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니까 무슨 뜻이죠? 등 B 수열이고 그 다음에 뭐 공 B가 마이너스 3분의 2다 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때 이제 5항 이렇게 주어지는데 등 B 수열의 일반항 자체가 A R의 n-1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A는 지금 모르는 상태고요.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알았고 5항이니까 4제곱이 되겠고 이 결과가 지금 얼마이다?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게 이제 81이 되겠고 그 다음에 16A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우,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A 값은 16은 이제 소거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8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 되셨죠? 그때 그럼 이제 A1을 구하라 그런 얘기는 뭐 초항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81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점화식 형태라고 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결국 뭐 이웃하는 두 항 사이 관계인데 여기다 이제 곱하기 해서 뭐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 갔다. 당연히 등비수열 공비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되는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문제들 괜히 뭐 긴장해가지고 문제를 놓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시그마 K는 5부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산수해서 또 계산 결과를 이렇게 좀 큰 숫자로 만들게 아니라 지수법칙으로 나타내 주네요. 열심히 계산을 해달라, ABCD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자, 시그마 K는 5부터 시그마 규칙을 적용해 주면 K는 1부터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11까지 K 세제곱 마이너스 K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렇다면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죠? 4까지를 좀 빼야 되겠죠? K 세제곱 마이너스 K 빼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시그마 규칙을 좀 잘 적용해달라. 그냥 n으로 해서 n에다가 10을 대표하는 건 낫나요? 그래도 몇 썼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자, 2분의 11, 12 해서 제곱이 되겠고 빼기 2분의 11,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똑같은 모양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빼기 해주겠고 괄호 2분의 그러면 4, 5에 제곱에다가 빼기 2분의 4 곱하기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전체적인 산수를 2분의 11 곱하기 12 공통 처리해주고 그럼 2분의 11 곱하기 12에다가 빼기 이런 모양이란 뜻인 거고, 여기는 또 2분의 4 곱하기 5가 공통으로 나가게 되면 2분의 4 곱하기 5 빼기 1 이런 모양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11 곱하기 6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 또 약분해주면 11 곱하기 6 이건 해야 되나요? 66에서 빼게 되니까 6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공통 처리해서 2 곱하기 5 해서 놓고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2 곱하기 5 10에서 빼게 되면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거 연산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규칙을 좀 찾아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들을 3 곱하기 3, 여기 부분들은 그럼 5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건가요? 5, 1은 5 되죠? 그럼 5, 3, 15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되는 요소가 5가 보이고요. 2, 3, 6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 일단은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공통으로 하고, 그럼 이쪽에 이제 11 곱하기 13 남고, 여기는 좀 뭐가 남았습니까? 3, 1 정도 남습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 13 이렇게 처리니까 143인데 3을 좀 빼는 거니까 이제 141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14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소인수분 해야 되겠습니다. 10 곱하기 14 처리해주면 되겠고 2 곱하기 5에다가 2 곱하기 7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럼 2라는 인수가 더 2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2라는 인수가 3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인수가 하나가 되겠고 5라는 인수가 또 이제 그러면 2개가 되겠고, 그럼 7은 하나가 있죠.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되셨죠? 3, 1, 2, 1 뭐 이런 형태가 이제 지수가 되는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 이제 지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된 거죠. 3, 1, 2,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정답은
7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 시그마 규칙 완벽하게 뭐 산수를 좀 열심히 좀 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특별하게 이제 다른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연산을 했을 때 그냥 숫자를 뭐 그냥 무작정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죠? 소인수분해 하는 형태로 좀 정리를 해달라라는 그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열 AN이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할 때 5항까지를 열심히 좀 합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AN 플러스 1 이웃하는 두 항 사이 관계인데 아주 좀 교묘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EN-1 이곳에다가 2배의 E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고 A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관계가 어우 그렇습니까? 뭐 이런 관계는 뭐 어떻게 되죠? 뭐 알아봐야 되는 거죠. 초항은 가르쳐줬으니까. 자, 이 항을 구하겠습니다. 자, 이 항을 구해야 되면 n에다가 1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분모는 1 됐으니까 깔끔하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3이 되니까 2, 3은 6 처리됐고 A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죠? 계산해 주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2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3항은요. 자, 그럼 이제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3이 되겠고 그 다음은 또 2 곱하기 5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또 11을 곱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4가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가 10이니까 정답은 뭐 40, 이래서 이제 계산기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4항은요, 그러면 이번에는 3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5가 되겠고, 2 곱하기, 그럼 7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40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를 5, 8, 40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7, 8이 56에다가 56에 2배를 해주는 거니까 112가 되는 건가요? 됐고요. 몇 항까지 구해야 되죠? 5항까지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풀이가 되겠군요. 그럼 7분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여기가 9가 되는 건가요? 이제 또 그럼 110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112가 또 약분이 좀 돼야 되는데 112, 7은 7 되겠고 그러면 40이니까 6, 7, 4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약분 됐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또 이거 열심히 또 곱하게 되네요. 2, 9, 18, 16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냥 뭐 32 곱하기 9가 더 낫겠네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2, 9, 18에다가 3, 9, 27, 2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88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열심히 다 구했는데, 야, 이걸 또 다시 합을 해야 되네요. 어마어마한 산수군요. 자, 됐습니까? 그럼 산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2는 여기다 좀 깔끔하게 더하기 해서 290을 좀 만들고요. 요쪽을 지금 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50에다가 60 이렇게 처리가 됐고 64가 되는 건가요? 됐죠? 164 뭐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300에 454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 그런 문제 454 됐습니까? 하하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없는데 진짜 시간 촉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습인 그런 문제인 거죠. 됐습니까? 관계식 자 이곳에다가 이렇게 근데 뭐 그 계속 변하는 규칙이니까 제곱 대입을 해서 지금 1항 주어진 상태에서 저 5항까지 좀 열심히 이렇게 항들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항들을 또 다시 또 열심히 또 더하기 해서 최종 답으로 가는 그런 절차 되죠. 자 이제 조금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가 조금 불편한 것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좀 쫄 필요는 없고요. 계산을 좀 차분하게 잘 해서 대신 이제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계산 속도를 높여가도록 우리가 연습을 좀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15번 함께 살펴봅니다. 모형과 길이가 같은 성역개비를 자르지 않고 사용하여 그림과 같은 도형을 만들려고 한다. n 단계에서 만드는데 필요한 성역개비 개수 그 다음에 동일한 정사각형 개수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력개비 개수는 10개가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규칙성을 좀 알아라 이런 얘기죠. 이쪽은 이제 A1 이렇게 처리되면 A1은 4가 되겠고 그죠? 자, 그럼 이곳에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성략개비에서 이제 몇 개가 더 추가로 사용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4개에다가 어떻게 사용됐죠? 이렇게 추가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2 곱하기 3, 6개가 좀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A2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A2는 뭐 좀 10이 되는 것 같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좀 구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 규칙이 좀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10에다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2 곱하기 4. 여기가 좀 이렇게 하나씩 더 늘어나네요. 그죠? 그럼 이제 8 이렇게 들은 거니까 정답은 뭐 이것은 뭐 18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되죠? 규칙성을 좀 이해가는 것 같습니다. 더 한번 확인 사살을 좀 더 한다면 어떻게 되죠? 18에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 또 2 곱하기 5가 돼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시 맞습니다. 2 곱하기 5 그럼 10이 추가되는 거니까 28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A6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 그럼 이제 A5 이렇게 처리되면은 28에다가 그 다음에 2 곱 18 더하기죠? 28에다가 2 곱하기 6 해서 이제 12를 좀 더하게 해서 40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A6은 그럼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40에다가 그다음에 2, 7, 14 이렇게 되는 거니까 14 그러면 이제 54에서 이제 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열심히 구했고 그 다음 B가 뭐였던가요? 정사각형 개수요? 정사각형 개수가 지금은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 개수는 여기 뭐죠? 1개 더하기 2개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은 1개 더하기 2개 더하기 3개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3대인계 때 3개 되죠? 3개까지 합 이런 모양이니까 자 문제에서 구하라 15단계인가요? 그럼 이제 B 15를 구하라는 얘기는 1부터 2에서 거쳐서 15까지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뭐 등차수열 합이니까요 2분의 항수 초항 플러스 마랑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8이 되는 거니까 5, 8, 40에 8이는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120 이렇게 처리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제 둘을 이제 최종적으로 답하는 거니까 174가 이제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의 모양이 됩니다. 됐죠? 자, 주어진 뭐 일정한 뭐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거니까 뭐 그 규칙들은 이제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추가되는 거니까 두 개씩 이렇게 추가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그런 규칙이라면 두 개 역시 1개, 2개, 3개, 4개, 2개씩 4번 이렇게 그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숫자가 이제 여기 있는 이 항 넘버보다 이제 1씩 더 큰 뭐 그런 모양이 되는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사각형 개수라는 것은 뭐 1개 더하기 2개 더하기 뭐 차곡차곡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좀 뭐 무난히 처리되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뭐 성량값이 개수 이렇게 해서 나가는 부분들일 때 이거 뭐 규칙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걸 뭐 무작정 센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 규칙성을 좀 누가 좀 빠르고 정확하게 좀 발견해서 바르게 처리해 가느냐 이런 싸움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 이어집니다. 시그마 와 분모가 3개씩이나 있는데요. 이 계산을 좀 다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 다음에 10K-9 와우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잘 처리해 가느냐 이 부분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2개씩 이렇게 좀 짝을 주면 됩니다. 가운데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해 이제 모르니까 A라고 놓으면 되겠고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처리해서 이제 B 이런 형태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통분했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통분하게 되면 이제 분모는 다 똑같고 분자 부분들은 이제 열심히 좀 잘 살피면 되는데 A에다가는 K 플러스 2가 곱하기 되어 있겠고 B에다가는 뭐 K가 이렇게 곱하기 되는 이런 모양이 얻어지는 거죠. 이 계산 결과가 이 분자 부분하고 좀 일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10 되는 거겠고요. 상수항 부분 보니까 2A가 마이너스 9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 나왔고 그렇게 되면 B 값은 2분의 20이니까 2분의 2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 K는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죠? 뭐 1부터 8까지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B가 양수니까 양수를 좀 먼저 쓰는 게 좋겠습니다. 2분의 29에다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고, 앞에 개수가 이번에는 또 2분의 9 이렇게 처리해서 모양을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분분수 2개를 처리해 주니까 2분의 29 처리해 주겠고요. 시그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고 2분의 9에 또 다시 시그마 다시 한 번 더 나누면 되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눠서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차곡차곡 지어져 가는 부분들 연습이 되죠. 그럼 이제 이 부분 1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이 맨 처음 남고요. 다음에 1부터 8이었는데 8 집어넣었을 때 10분의 1이 맨 마지막에 남는 부분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남아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또 1 집어넣을 때 1, 그 다음에 이제 8 집어넣었을 땐 뒤쪽에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남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이 부분들이? 이제 뭐 할 수 있겠죠. 뭐 안 되면 뭐 차곡차곡 숫자를 좀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29가 되겠고 여기 부분들은 10분의 5
5에다가 마이너스 1 해주니까 5분의 4 이렇게 10분의 4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됐고 2분의 9에다가 여기는 9분의 8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적인 요소 9를 좀 소거하면 되겠고, 이건 약분해서 이제 4 처리하니까 빼기 4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2가 되는데 여기가 좀 그럼 맞아, 하나 더 소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분의 29에서 빼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5분의 20 소거가 되니까 5분의 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최종 답 5분의 9예요.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는 문제 형태. 근데 이제 뭐 또 더하기 하라 했으니까 5호고 9호 더하기 했으니까 14를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산수 부분들은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을 했는데, 뭐 핵심적인 요소는 이렇게 이제 분모에 있는 세 개 있는 이 덩어리를 좀 어떻게 처리할 건가,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씩 이렇게 좀 나누게 해서 모양을 좀 살피고, 그죠? 이렇게 이제 모양을 살펴서 이제 두 덩어리로 나눠간다. 이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있는 덩어리들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 봤던 그런 부분 쓰니까 다시 한번 나누기 하는 거는 또 무난히 처리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3개짜리 돼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두 개씩 나눠 간다는 그 사실을 좀 잘 기억해서 이제 좀 적용해 가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이어집니다. 3 사인 제곱, 2 사인 코사인 제곱. 와우,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최대값, 최소값을 열심히 구해달라 라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뭐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 부분을 이용하면 식은 조금 간단해집니다. 2배의 사인 제곱 x 하고 이제 하나는 이제 1 처리해서 가볍게 끝나면 되죠. 자, 그 다음은 가운데 부분 이제 각변하면 되겠습니다. 파이 더하기 그럼 3, 4분면에 마이너스 처리되겠고, 파이니까 92번 사인 그대로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 간단해졌는데 뭐 사인 x를 t로 치환해야 되는데 치환할 시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죠. 뭐 이렇게 2차 함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사인 x 꼭지점 마이너스 2a 분의 b 처리해주면 이제 2분의 1에서 꼭지점이 잡혀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인은 기본적인 정의 자체가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프에 이만큼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최대, 2분의 1 때 최소 되겠습니다. 최대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플러스 2가 되겠고, 뒤가 또 다시 부각해서 플러스 2에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5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죠? 자, 최소값 이제 2분의 1 대입합니다. 2분의 1, 4분의 1 곱하기 하니까 또 다시 2분의 1 되겠고, 2분의 1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최소값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최대값에다가 최소값도 2배 해서 또 2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뭐 계산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정답은 여기 이제 2배 돼서 1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합한 거니까 결과는 이제 6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뭐 쫄지만 않으면 뭐 풀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인 제곱도 있고 코사인 제곱도 있는데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가볍게 1 처리해주게 되면 식이 좀 이쁘게 나왔고요. 이 부분들을 뭐 2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뭐 t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치환해서 처리해도 뭐 되는데, 이 뭐 굳이 뭐 치환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식 그대로 그냥 2차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2차 함수 모양 잡고 꼭지점 잡고 제한 변형 표시하고 하게 되면 그냥 뭐 이전부터는 뭐 우리가 이제 익히 풀이 많이 했던 이 참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 앞으로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8번 이어집니다. 하노이 탑은 3개의 기둥 중 어느 하나의 기둥의 크기가 큰 것부터 아래로 차례로 n개 쌓인 원판 기둥 모양으로 그 모양 그대로 옮기는 유명한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인 다음과 같을 때 6개의 원판을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한 번에는 한 개씩 옮기는 거로 게임 규칙 그대로죠. 큰 원판을 작은 원판에 넣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떤 규칙인가요? 만약에 원판을 하나를 옮긴다, A1이라고 해주면 하나 옮기는 건 1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원판을 이제 2개로 옮겨야 되겠다. 뭐 옮길 때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이제 계단이 있을 때 이제 하나를 이렇게 1 원판 옮기고, 그 다음에는 2라는 원판을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1을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몇 번을 움직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가는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원판 이게 좀 쉬운 것 같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6개의 원판을 옮기는데 이런 규칙에서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규칙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n개의 원판이 있어서 이걸 옮기는 횟수를 이제 an이라고 친다면 이제 n 플러스 1개를 좀 옮겨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을 이제 이쪽으로 옮겼다라고 했을 때 an이 이제 옮기는 개수만큼 이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원판을 이렇게 하나 좀 옮겨 놔야 되겠고요. 플러스 1이 추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다시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거니까 an을 옮기는 이 가지수만큼 an을 또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한 개가 이렇게 다 추가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는 an 플러스 1개를 움직인 건데 an을 움직이는 거니까 이만큼의 횟수 거기에다가 더하기 1 됐고 또다시 an을 움직이는 거니까 2배 이렇게 돼서 이 부분들이 일반적인 규칙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 A1에다가 지금 이 규칙을 적용해 두니까 A2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A3 그러면 다시 2배 6개에다가 7개 이렇게 되겠고 A4 좀 이제 14에 15가 되겠고 A5 30에 31 되겠고 얼마였죠? 6 구하는 건가요? 6 그러면 62에 63 해서 6개 움직이는 규칙은 63개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규칙 자체를 이제 뭐 어떻게 좀 만들어가는지 이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냥 뭐 2개를 움직인다면 하나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움직이고 그 위에 다시 쌓으면서 하나를 또 다시 움직여야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3번이다 이렇게 좀 구해놨는데 그거랑 이제 똑같은 규칙이 되겠습니다. n개를 움직인 개수가 이제 an이 됩니다. 되죠? 거기에다 이제 바닥에 있는 거 하나를 또 더 움직여서 이건 이제 횟수가 한 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 이만큼을 또 옮기는 거니까 이건 이제 개수가 an이 됩니다. 그래서 an이 이제 2번 움직였으니까 이 an, 네.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거 움직이면서 한 번 이렇게 됐죠.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an 플러스 1개를 움직이는 규칙. 해서 이제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 즉 조마식을 어떻게 좀 잘 만들어서 풀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최소로 움직여서 가는 그런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지수를 봤을 때 뭐 63가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을 뭐 이렇게 뭐 3개, 4개 움직여서 이게 풀겠다. 규칙을 이해 안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 시험 시간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최소로 돼 있는지도 좀 확신이 없는 그런 교통이라서 쉽지 않은 거니까 지금처럼 점화식을 만들어가는 이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바른 학습이 되겠습니다. 19번 이어집니다. 두 곡선과 x는 t 열심히 구워가지고 만나는 점을 pt, qt라고 되어 있고요. t, 0를 rt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길이를 표시해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수식 형태들 뭐 갑자기 무리식 나오고 해서 좀 살짝 좀 긴장되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무리함수 뭐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모양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이제 x는 t일 때의 값을 쫙 해서 이제 만나는 좌표 이게 pt 이거 qt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t, 0 이거 좌표를 이제 뭐 rt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니까 사실은 뭐 별거 없는 그런 허접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길이 구하라 pt, rt 그냥 이거 좌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pt, rt 이렇게 된 부분들 그냥 뭐 좌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t를 이제 열심히 대입해 주면 그러니까 루트 3t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qt, rt 이 부분도 그냥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3t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열심히 더하기해서 식에다 좀 집어넣어서 풀어야 되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인가요? 21까지 루트 3t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3t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이제 시그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분모에 있는 무리수 근데 루트가 이제 2개씩 돼 있는 부분들이 연산 막 진행돼야 되겠다. 당연히 연산이 안 되죠. 통분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3t 플러스 1 빼기한 결과 미리 썼습니다. 3t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최곡 대입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1을 대입해주면 루트 4, 루트 1, 2 대입하면 루트 7 빼기 루트 4 해서 이제 지워지는 규칙이 보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규칙적으로 지워지는 거니까 이제 21을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63에다가 64가 되겠고 그럼 이쪽 61 돼서 규칙적으로 이제 지워져가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88, 그러니까 8로 풀리는 거죠.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3분의 7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형입니다. 3분의 7 되죠. 자, 역시 맨 처음엔 뭐 이렇게 긴장만 하지 않고 쫄지만 않았으면 뭐 무리 없습니다. 무리 없이 풀이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무리함수 뭐 이렇게 정밀하게 그려가는 것도 아니고 대략적인 모양틀 설마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가는데 이게 뭐 방향을 뭐 거꾸로 그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대략적인 모양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좌표 집어넣었을 때 역시 자신감이죠. 뭐 t 이렇게 쫙 그었을 때
그렇게 되면 뭐 길이 이게 구해가는 그런 표현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루트 분모에 들어가서 루트 두 개 되는데 당연히 연산 안 되겠죠. 유리화해가는 부분들, 이런 과정만 조금만 이해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제곡 지워져 가는 망원합 종류 중에 하나, 부분 분수,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 계산, 그 다음에 로그 계산, 이런 것들 중에서 지금은 무리수 관련 계산 문제 나온 거니까 확실하게 연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입니다. 수열 AN이 조항 두 번째 항 가르쳐줬고, 그 다음 항들은 열심히 더하기 해서 세 번째 항을 만들겠다, 뭐 이런 뜻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곱들을 하게 되면 이웃한 두 항들을 뭐 곱하기 한 결과랑 같아지는 이런 것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서 n이 1이다. 그러면 이제 좌변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초항 일부분에 제곱된 이런 건데, 뭐 1항은 이제 문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오른쪽에다 이제 열심히 집어넣는데 1항, 2항 이제 곱하기 주면 되겠고, 뭐 결과가 같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학적 기납법 K일 때 가정하고, 그 다음 뭐죠? K 플러스 1일 때 이제 열심히 이제 성립하는 과정을 보여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성립한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볼까요? 가정하는 거니까 이 부분들, 그러면 이제 맨 처음 주어진 이 식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가에 들어가는 것은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AN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가에 들어갈 그런 항목은 A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K 플러스 1번째 이거 종류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가 부분에다가 당연히 양변에 똑같이, 그 다음 번째 항이니까 AK 플러스 1에 제곱이 좀 더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쪽은 이미 더하게 돼서 시그마 형태로 표시됐으니까 여기 써가면 되는 문제 형태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가나가 다 끝났으니까 곧바로 가도 되는 건가요? 뭐 증명을 좀 더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됐습니까? 뭐 써놓고 나서 뭐 공통 부분 끄집어내고 나머지 계산에 더 처리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계산되어 있는데, 시그마 열심히 구한 AK를 또 제곱을 해서 1항부터 3항까지 처리하겠고, 그 다음에 시그마 AK 플러스 1 제곱을 K가 3항부터 6항까지 계산하라. 그럼 이게 뭐죠?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 이게 이제 좌변이고, 그 다음은 이곳에 3을 대입하니까 4제곱에서부터 5제곱 거쳐서 그 다음에 얼마 6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7제곱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A6제곱에 A7제곱까지 해서 각 항들을 뭐 열심히 제곱해서 구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뭐 갑자기 항들 어떻게 구하나요? 자, 이거는 이제 다시 맨 처음 꼭대기로 가서 보게 되면 이제 항들을 이제 이렇게 두 개 항해서 이제 그 다음을 구해간다고 나와 있죠. 이걸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1항은 1 돼 있고, 2항도 1 돼 있고, 그러면 3항은 두 개를 더하기 해서 2가 되겠고, 4항은 또 두 개를 더하기 해서 3 되고, 그러면은 5항은 또 2를 더하기 해서 5가 되겠고, 6항은 2를 더하기 해서 8이 되겠고, 7항은 더하기 해서 1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항들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제곱해서 더하게 되잖아요. 그럼 1 여기까지 무난하고, 그 다음 4, 그 다음 9, 그 다음 25, 64 된 건가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13이니까 그러면 이제 169가 되는 건가요? 169 이렇게 계산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10 되겠고, 5에다가 그냥 6을 해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 주는 게 좋은 건가요? 뭐 좀 계산 좀 하면 되겠죠. 일단 10에다가 그 다음에 5에다가 이렇게 되면 30이니까 40이 되는 건가요? 40 이렇게 되니까 뭐 104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169를 이렇게 더하게 하는 그런 문제 형태. 그러면 260에 273 해서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273. 감사합니다. 뭐 수학적 기납법, 이게 이제 뭐 박스 증명 형태로 해서 막 길게 좀 나오는 건데, 당황하지 말고, 문제 또 특히 이제 지금 이런 것은 이제 뭐 피보나치 수열 뭐 이런 형태니까 사실 좀 까탈스러운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증명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뭐 계산해야 될 이런 형태는 아니니까 당황하지 말고요. 그냥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수학적 기납법 n이 1일 때 성립한다고 을 보이고, k일 때 가정하고 k 플러스 2을 보여가는 과정이죠. 됐습니까? 이제 절차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부분들이 우선시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어진 부분들을 뭐 이번에 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맨 처음에 이 가정한 부분들에 대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항 이렇게 좀 겨우 더하게 해주는 항 써가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여기 이제 K 플러스 1번째요. 이렇게 뭐 어려운 내용으로 포진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차분하게 좀 대처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구할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살짝 사실 여기서 좀 당황스러운 건데, 다행히
원래 맨 처음 부분 보게 되면 이제 점화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곳에서 이제 항들을 뭐 규칙에서 구하라는 거니까 차분하게 이제 실수 없이 대처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피보나치 수열 관심이 많은 가는 그런 수열인데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점화식을 이용한 풀이를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도 좋은 경험을 쌓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부할 문항은 21번입니다. 반지름이 길이 가르쳐진 원이 삼각형에 대접하고 있습니다. BC와 만나는 점 D라고 했을 때 변길이 가르쳐져 있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밖에서 접선 긋는 그런 개미랑 똑같기 때문에 한쪽 길이는 12, 한쪽 길이는 4 이렇게 좀 표시해가는 부분들은 문제 없이 좀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들이 해결됐다고 해서 넓이를 고배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좀 반대쪽 길이를 좀 일부 모르는 거니까 이 길이를 좀 그러면 X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좀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자, X라고 해서 이제 길이가 또 같아지는 걸 표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떻게 좀 잘 구해갈 수 없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넓이라는 부분들은 저번에 반지름을 구하게 되면 2분의 R 이렇게 처리해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된 이제 변길이를 이제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변길이가 이제 완벽하게 아는 것은 12 더하기 4 하나밖에 없고 X를 좀 구해가야 되는데 좀 방법을 좀 잘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저번 반지름 주어졌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길이를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요게 좀 직각이 되는 부분이겠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쪽 제 각도가 멎어지는데 4분의 해주는 이 부분들 여기 아주 관심 있죠. 탄젠트 여기 이제 세타라고 해서 세타를 이렇게 구해갈 때 4 약분되니까 3분의 루트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여기 각도가 좀 어떻게 되는 거죠? 탄젠트 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세타 값이 나오겠습니다. 6분의 파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각도가 또 이렇게 좀 같아질 거니까 각시 이 부분들이 이제 3분의 파이가 된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각을 안 상태에서 변기를 표시해가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2 플러스 x의 제곱 그러면 이제 와우 16제곱인가요? 그 다음 여기는 또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4의 제곱도 있고 빼기 2배의 그럼 16도 있고 x 플러스 4도 있고 코사인 약분해서 이제 60도니까 2해서 이제 소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12제곱 24x 그 다음에 x제곱은 좀 하나 소거될 거니까 16제곱 x제곱 소거되고 8x 플러스 4제곱 처리됐죠? 빼기 그러면 16의 x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 식이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 또 열심히 또 산수를 해야 되는데 와, 좀 계산식이 좀 살짝 좀 복잡해지는 거요. 자, 24 있고 여기가 계산되니까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럼 이거 이항해서 8을 또 더하게 되니까 32x 처리되겠고 됐습니까? 16제곱 빼기 12제곱 더하기 4제곱에다가 빼기 16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계산들은 어떻게 될까요? 16 더하기 빼면 4에다가 곱하기 더하기 되면 2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그럼 여기는 16 그냥 16 쓰죠. 뭐 빨리 64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계산도 뭐 하다 보면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계산 좀 합시다. 여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48 32 3에다가 26 12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요? 아, 저 공통으로 처리해서 좀 할까요? 계산이 좀 너무 지저분해졌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4, 7, 28 되니까 16 공통 나가면 되겠군요. 7 더하기 1 빼기 4. 아, 이렇게 해주면 될 일을 괜히 이렇게. 그럼 32x하고 이것도 약분해가지고 2x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8에서 또 4를 뺐으니까 또 4 되니까 x값은 2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넓이로 들어가도 되겠죠? 2분의 1 되겠고, 반지름이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변길이를 열심히 더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16이었고 그 다음에 2였으니까 12에 2 4에 2 이렇게 더하면 되죠. 됐습니까? 12에 2 4에 2 이걸로 12에 2니까 잘못됐습니다. 1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제 약분들을 좀 잘하고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20에다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6이 처리가 되는 거니까 6을 이렇게 좀 소거하면 6이 되는 거예요. 그죠? 6, 그 다음에 4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 6, 24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4 루트 3 빨리 나와야 됩니다.
루트 2 또 체킹할 뻔했네요. 자, 24 루트 3,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에 좀 산수하는 과정인데, 일단은 뭐 변기들을 이렇게 좀 똑같다 해서 표시해가는 이런 부분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X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X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건 이제 내접원 반지름 가르쳐줬으니까 넓이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저 X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좀 생각해 갈 때 주어진 내접원 반지름 원래 이제 이렇게 좀 긋게 되면 이제 직각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좀 살펴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 이제 이 수 구성을 좀 봐야 되는데, 와우, 이 수 구성을 좀 보아야 각도 정보 얻어서 코사인 법칙 이렇게 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과정 부분에서 이 부분이 보이지 않으면 또 한참 더 살짝 또 헤매야 되는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도형들은 주어졌을 때 나는 무엇입니다라고 이제 이름을 좀 밝히고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절차가 좀 담겨 있는 거니까 같이 또 이제 공부한 이런 부분들 메모를 좀 남기면서 또 연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숙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주어져 있고 내접하는 삼각형 두 개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변 길이도 6하고 하나는 10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내접원 반지름들도 외접원 반지름도 나와 있고요. 됐습니까? 두 삼각형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인 A, 사인 D 이렇게 물어봤는데 와, 이건 사인 법칙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사인 A분의 A는 이퀄 2R 뭐 이런 형태가 이제 사인 법칙이죠. 이런 내용을 기억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인 A니까 이런 것에서 그러면 사인 A 이런 부분들은 뭐 2R분의 A 이런 형태로 좀 정리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좌측 도형에서 사인 A라는 것은 2R이니까 2 곱하기 반지름이 얼마가 되나요? 반지름이 4에 변길이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오른쪽에서는 그럼 사인 D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규칙이니까 2 곱하기 6분의 10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B가 되는데 이렇게 소거하고 약분도 마저 더하고 약분도 더 마저 해서 2분의 3대 여기는 그럼 얼마가 되죠? 3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전체에다가 6을 곱하기 그러니까 9대 10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니은 각 A하고 각 E가 같아지면 DF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DF 2에 이오고 A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결국은 저 사인 법칙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그죠? 사인 법칙을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사인 2분의 DF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R 외접원 반지름이 2 곱하기 이쪽 반지름 얼마이나요? 6 이렇게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DF 이 길이는 12 곱하기 사인 2인데 이 지금 사인 값이 같으니까 이 부분에 사인 A로 이렇게 대처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또 좌측 그림에서 사인 A 값은 또 이쪽 외접원 반지름이니까 요 형태를 좀 써야 되는 거죠. 외접원 반지름이 이쪽은 4였으니까 2 곱하기 4분의 이제 6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약분들을 좀 잘 하면 되겠습니다. 4, 3, 12에다가 여기 또 3 이렇게 또 처리가 될 거니까 계산해서 이제 9 이렇게 나오겠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 길이가 9입니다. 라고 되는데 8이라고 돼서 좀 틀렸네요. 길이가 9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인데 변 길이들이 화려하게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디귿을 풀 때는 우리가 이제 넓이 구해가는 공식에 4R분의 ABC 이렇게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식 형태 좀 써보겠습니다. 4 곱하기 좌측 그림에서는 외접원 반지름 길이가 또 4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분의 ABC는 뭐 변 길이는 이제 AB, BC, CA 이렇게 이제 표시해 가면 되겠고, 넓이 B라고 되어 있으니까 넓이 B 쓰면 되겠습니다. 4. 그 다음 외접원 반지름 이쪽은 6이었나요? 6 되겠고, 이쪽은 그러면 뭔가요? D, E, F, 그 다음에 FD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쭉쭉쭉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넓이가 D가 비교할 때는 4는 좀 약분하고 또 약분해서 이제 2대 3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2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뭐 전체에다가 좀 6을 곱하기 해서 이걸 좀 또 약분을 이렇게 좀 해가면서 이쪽에 6을 곱하기 하니까 3 되겠고 이쪽에 이제 2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
그래서 이제 내측 곱하기 외측 이렇게 곱하기 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9 대 4 이런 모양으로 앞에 개수가 되는 거니까 9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맞는 이야기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억 디귿이 맞는 그런 문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22번 마지막 문제였는데 사인 법칙이 주가 돼서 이제 서로 이제 각도하고 변기력은 이제 주고받는 거. 근데 이제 하나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두 개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좀 살펴가야 되는 거니까 기존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집중력을 높여서 산수해야 될 그런 형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써야 되는 거니까 넓이 붙는 부분들 아주 다양하게 질문 던지는데요. 아까 이제 21번에는 뭐 내접원 반지름 형태를 위한 넓이 구하는 공식도 있었는데 지금은 외접원 반지름하고 이제 변기를 이용하는 넓이 구하는 공식까지 또 물어봤으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마지막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설명한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에도 이제 좋은 문제들 몇 개 존재했었는데 열심히들 학습을 해서 실력을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